비장이 크신 분, 비대하신 분은 몸이 뜨거운 체질이세요. 그리고 신장이 큰 사람은, 신장 기능이 이렇게 좋은 사람은 몸이 좀 차가운 체질. 그래서 요 네 가지 체질 중에 태음인 태양인은 대소 허실 중에 실하고 화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신대 비소요 소음인과 소양인은 몸이 멸하고 맹하고 이런 관점에서 대충 생각을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도원 박사가 편체질을 이제 처음 참여를 하셨는데요. 이분도 우리 딸하고 비슷하게 어렸을 때 이상한 체질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설날이나 제삿날만 되면 배가 아프셨답니다. 병원에 가봐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늘 배탈로 맛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은 고기만 먹으면 병이 나는 체질이었답니다. 왜 고기만 먹으면 병이 나는 것일까? 이 같은 의문을 지닌 그는 그때부터 많은 의사를 찾았지만 어느 누구도 시원한 답을 주지 않았죠. 그렇다면 고기만 먹으면 탈이 나는 타고난 체질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이분도 금체질이셨거든요. 그래서 탈체질에서는 장부대소를 아까 사상체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목화토 금수 중에 금체질, 목체질, 토체질, 수체질 이렇게 나눠서 음양으로 나누었는데요. 죄송합니다. 글쎄요, 그거를 네. 오른손으로 지면 그런 실수가 없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금체질의 경우에는 폐를 가장 큰 장부로 보고 간을 가장 약한 장부로 봤어요. 이 5장의 순서가 장부의 배소 순서인데요. 폐가 가장 강하고 이 순서대로 5장의 그 기능을 이렇게 배치를 시킨 거예요. 금체질의 경우에는 5장의 기능을 이런 순서대로 배치를 시켰고요. 목체질의 경우에는 간 기능이 가장 튼튼한 체질로 이렇게 배치를 시켰습니다. 이 화살표 순서를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권도원 박사가 이 팔체질의 장부대소를 이렇게 간신비패신 이 장부대소를 구분할 때는 이분은 어떤 방법을 하셨냐면요. 맥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맥상 손목 부위에 맥을 잘 잡으면 각각 장부의 고유한 맥상이 느껴지신답니다. 근데 이렇게 잘 각각 장부마다 아주 바뀌지 않는 그런 고유한 맥을 감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분 같은 저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이 간신비패신 이 순서를 죄송합니다. 순서를 보면서 이렇게 화살표 방향대로 간신비패신 순서대로 일관성이 있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토체질의 경우에는 비장이 가장 튼튼한 체질로 신장과 이렇게 대비를 시켰고요. 수체질의 경우에는 신장이 강한 체질로 비장을 가장 약하게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부대소 순서를 이렇게 밝혀낸 게 정말 이렇게 대단하신 거죠. 그래서 목화토금 수중에 화체질을 만들어 보면 화체질도 있는데 이렇게 장부대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부대소만큼 사람의 성격이나 그러니까 몸이 뜨거운 사람은 좀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이런 경향성이 있고요. 신장 기능이 강한 사람은 몸이 차가운 체질로 몸이 냉하고 좀 느리고 내성적이고 좀 그런 경향성을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질은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죠. 그러나 병을 살펴가면서 관찰해왔던 많은 경우의 수를 통해 어떤 규칙을 정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면 생기지 않은 병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체질을 안다는 것은 타고난 장부 대소로 생리, 병리, 성격, 적성까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미루어 짐작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로는 자신의 체질을 정확하게 판별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하고 새로운 음식과 유익한 음식 등을 가리는 체질에 맞는 생활 습관을 길들이면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체질을 잘못 알고 치료를 하거나 약을 먹으면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체질 분포를 보면
토체질 한 30% 정도, 목체질 30% 정도, 금체질 인구가 한 20% 정도 되고요. 수체질, 파체질 한 10% 정도씩 분포를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전체 체질 중에 토체질과 목체질이 금체질이나 수체질보다 좀 튼튼한 쪽에 속합니다. 몸도 더 따뜻하고 간 기능이 다른 체질보다 좀 좋기 때문에 회복을 잘하고 그래서 훨씬 좀 건강한 그런 체질이라서 퍼센테이지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체질에 따라서 음식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제 음식은 오미, 산, 고, 감, 신, 함 해서 신맛, 식초같이 신맛, 쓴맛, 단맛, 신맛, 짠맛 이 음식을 오미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맛 음식을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신맛은 오장육부 중에 감하고 담에 해당하는 그런 맛으로 신맛의 성질은 수렴하고 고사, 근육 수축의 작용이 있고요. 그러니까 식초와 같이요. 긴장감이나 스트레스 완화, 허한, 설사, 유정 등에 사용을 하는데 이 신맛을 많이 먹으면 이제 비위가 손상이 되죠. 그래서 신맛 음식으로는 이러이러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밀, 보리, 메밀, 강낭콩, 팥, 포도, 달긴 하지만 포도도 약간 신맛이 있으니까 포도, 사과, 매실, 오렌지, 레몬, 복숭아, 살구, 토마토, 오미자 이런 음식들이 신맛으로 분류해서 이런 음식을 많이 먹으면 간에 도움을 주는 거죠. 간 기능에 도움을 주는 거죠. 쓴맛 음식을 한번 볼까요? 쓴맛 음식은 심장, 소장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음식으로 쓴맛 음식은 대부분 약성이 이렇게 좀 차가운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운을 내려주고 변을 시원하게 보게 해주고 소염의 작용 그런 기능이 있는데 과하면 폐와 대장과 코가 상한다고. 그래서 쓴맛 음식으로는 이제 이런 음식들이 있죠. 근대, 레니, 쏘, 쓴바기, 보들빼기, 익모초 굉장히 쓰죠. 도라지, 살구, 명지차, 쑥차, 녹차 이런 씁쓸한 그런 음식이죠. 그리고 이제 단맛 음식을 볼까요? 단맛은 비위에 해당하는 음식으로 보익, 화중, 완급, 지통 이런 작용이 있고요. 해독에 사용을 하는데 헌증에 주로 이제 기운을 도와주고 보하는 쪽으로 약기운이 작용을 합니다. 음식이. 그래서 과하면 신장이나 방광이 상하는데 찹쌀, 기장, 배추, 밤, 배추, 우엉, 고구마 이런 음식들이 이제 단맛 음식에 이렇게 배추차, 꿀차 이런 달죠. 매운맛 음식은 폐와 대장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음식으로 주로 이제 발산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기를 행기시키고 해결작용이 있으며 매운맛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땀을 내주면서 이렇게 혈증을 없애주는 기혈조체증에 해당한 조체증을 이제 해결을 하는데 과하면 간담과 눈이 상한다. 그래서 매운맛 음식으로는 마늘, 피망, 생강, 파 이런 음식들이 수정과 계피 이런 거 매운맛 음식으로 들어가죠. 짠맛 음식은 신장과 방광에 해당하는 그런 음식으로 소금이 짜죠. 그래서 이렇게 연견, 딱딱한 걸 부드럽게 해주고 산결, 뭉친 걸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작용이 있어서 과하게 먹으면 심장과 소장이 손상되고요. 이런 예는 이제 혈액 정도를 상승시켜서 혈액순환 장애를 준다. 그래서 짠맛 음식으로는 보리, 콩, 지느니 콩, 밤, 각종 해초류 이런 음식들, 두유, 간장, 소금 이게 이제 짠맛 음식에 귀속이 됩니다.